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입후보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위원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판례는요, 집합권법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후보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점과 그 다음에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서면결의서에는 요거는 집회를 열 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이런 게 따라오거든요. 이걸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서면 결의로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집회를 열었을 때 사용되는 서면 결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 집회의 서면 결의서에는 작성자가 관리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직접 기입하여 찬반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 요게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제가 고안한 거예요. 집합권법에는요, 집회를 열 때 반드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즉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면 결의서를 동봉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없으면 이 집회에 또 하자가 생겨요. 관련 집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다른 말로는 서면 결의서예요. 이것을 동봉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서면 결의서는 당일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만 묻게 되어 있거든요. 집회 당일 못 나가니까 내가 그날 나간 것처럼 투표를 미리 해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면 결의할 때는 관리인 후보가 누군지는 사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인 후보는 없는데 서면 결의서에는 보내야 돼요. 법이 보내라 했으니까 또 안 보낼 경우에 이게 집회에 하자가 생겨버리니까요. 보내야 되는데 아직 관리인 이 부분은 없잖아요. 관리인 후보가 없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찬반을 묻는 것, 이런 서면 결의서를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고안한 게 뭐냐면 그 안건, 즉 관리인 선임의 건에다가 그 밑에 공란을 집어넣습니다. 공란에 이름 공란, 그 다음에 주소 공란, 찬반 공란 해서 설명을 붙였습니다. 당신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쓰시고 찬반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면 결의서를 만든 거예요. 이걸 동봉해가지고 집회 수립 통지서에 같이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효하다고 본 게 바로 이 판결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집회 서면 결의서에 작성자가 관리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직접 기입하여 찬반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요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 집회가 구분 수재들의 선거권 및 피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집회 열고 여기에 관련 입후 절차가 없었던 경우, 이 경우에 집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사례가 딱 하나 있어요. 극소수로 하나가 있지만 일반적인 판례, 대부분의 판결은 아직까지는 입후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논리,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입후 절차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집회 결과, 즉 관리인 선임에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판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면 결의만으로 관리인 뽑을 때는 이때는 입후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뽑을 때는 사전에 관리인 입후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